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1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하신 후에 도면을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도를 기준으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공차가 부여되는 구간 A와 B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십니다. A 구간과 B 구간 각각 1번, 2번 부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2번 부품을 참고해서 치수를 추론해 보자면 이 구간은 10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mm의 공차를 적용시켜서 9의 사이즈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작업 지시서를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mm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대로 공차를 부여해 주십니다.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립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이 구간의 치수를 참고하여 치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구간은 이 구멍의 크기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mm의 공차를 부여하겠습니다. 여기는 8이 아니라 여기 7의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1번 부품부터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1번 부품은 정면도,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이렇게 3도로 도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정면도 기준으로 스케치를 이와 같이 그리고 돌출 작업을 이렇게 두께를 줘 돌출 작업을 진행을 한 후에 여기 슬롯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 네모 모양 연장된 홀이라든지 이 슬롯 모양을 작업으로 빼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인벤터 새 파일 만드실 때에는 부품을 만드실 때에는요 반드시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템플릿을 활용해 주십니다. 밀리미터 단위계 플러스 삼각법을 사용하는 배터리 폴더 안에 있는 이 스탠다드 밀리미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후에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진행하실 텐데요. 1번 부품의 정면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스케치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 정면도 기준으로 그릴 건데요. 정면도의 방향을 잘 못 찾겠다 그러시면은 우측에는 큐브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큐브에서 정면도 글씨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십니다. 그럼 화면이 정면도 방향 기준으로 이와 같이 정렬됩니다. 이 정면도 글씨가 정방향으로 오도록 이렇게 요리조리 돌려서 방향을 배치시켜 주세요. 정면도를 정방향으로 놓으셨을 때 이와 같이 XY 평면이 저희한테 정면도 방향의 평면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XY 평면의 첫 번째 스케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서 반전된 니은자 모양을 만들 건데요. 직사각형 메뉴 실행한 후에 원점 기준으로 이와 같이 사각형을 하나, 두 개를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실 때는 치수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38 정도의 가로 길이로 그리려면은 대략적으로 그 안에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그려주셔야지 380, 막 3800 너무 이제 큰 사이즈로 그리시게 되면 나중에 치수 작업할 때 형상이 뒤틀려서 조금 작업을 하실 때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로 대략적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작업 시 스케치 작업 진행하실 때 선은 겹치게 그리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형상을 그린 후에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치수는 도면에 제시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B 구간의 치수, 이 위치의 치수, 저희는 10이라는 높이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mm의 공차를 적용해서 치수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의 값을 입력합니다. 자, 치수를 저희가 제시된 대로 다 입력을 했는데 스케치가 완벽 구속 조건 색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 구속 색상으로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작업을 ESC로 꺼주시고요.
무슨 네, 조건이 안 들어가서 얘가 완벽 구속이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해당하는 선을 붙잡고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이 9라는 길이값을 가진 선이 수직하지 않아 이와 같이 스케치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실 때는 치수 이후의 작업으로 수평 수직을 구속 조건을 위치적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선에 이와 같이 구속 조건을 걸어주어 스케치를 완벽 구속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스케치의 색상이 검정으로 변했을 때 완벽 구속이 되었을 때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한 스케치의 두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거리 값, 거리 A 값을 2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20만큼 돌출시키고요. 목깎기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등분 모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깎기 메뉴 실행하시고 모서리 라운드 값 10을 입력하신 후에 라운드 하나, 라운드로 진행할 모서리 하나, 두 개를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 두 개. 확인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살짝 돌리셔서 이번에 목깎기를 해주실 건데 어디다 진행을 해주실 거냐면 라운드 유의 값으로 하나, 둘. 이 두 군데 모서리에 목깎기 작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챔퍼 기능을 이용해서 못따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아래 부분에 여기 모서리에도 못따기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C5라고 나와 있습니다. 못따기 거리값 5 입력하시고 모서리 선택하신 후에 확인으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이제 여기 슬롯 부분과 연장된 홀 모양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시작하시고 보통은 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평면의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링의 평면에 두 번째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시작하시고 다르게 할 기준면을 선택하신 후에 스케치를 시작해 주세요. 익사각형 메뉴를 펼쳐보시게 되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슬롯을 생성하는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원하시는 타입을 이용해서 슬롯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중심점, 두 번째 중심점, 이때 첫 번째 중심점과 두 번째 중심점은 수평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견선상에 인지른 선상에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찍어서 슬롯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는 반지름의 거리가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치수로 거리값을 다시 넣어 주실 거기 때문에 R값을 다시 넣어 주실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한번 얘의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가상의 이 중심선 만들어졌죠. 자동으로 바닥면과 바닥의 모서리와 이 중심선 사이의 거리값 17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슬롯에 반지름 값은 6, 거리값은 8.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지금 이상하게 변했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지름이라고 입력한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D의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름의 값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치수를 제가 치수를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D의 값으로 들어갔는데요. 직경이 6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반지름 값으로 들어갔는데 반지름 값이 6이 아니라 반지름 값이 3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반지름으로 들어간 거 맞고요. 제가 3이라는 값을 넣어야 되는 네, 반지름 값 3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의 위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의 중간 위치를 선택하시고 좌측이나 우측의 모서리를 선택하셔서 이 사이의 거리값 20의 반절값인 20 슬롯이 반절값 10을 넣습니다. 위치 완벽하게 잡혔고 크기도 잡혔습니다. 완벽 구속 색상으로 변한 뒤에 마무리로 나와주십니다. 돌출 기능 이용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돌출 빼기를 진행해 주십니다. 기존의 솔리드에서 빼기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으로 마무리하신 후에 연장된 홀 모양 빼기 마무리해 주십니다. 아랫부분에 슬롯 모양 빼주실 건데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 윗면에 스케치 사각형 모양 그려주신 후에 돌출 빼기로 빼주실 겁니다. 스케치 윗면 선택하고 들어가신 후에 직사각형 모양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냐면요. 모서리 선상에서 첫 번째 포인트 잡으시고요. 여기 모서리의 위치 선상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찍으신 후에 치수를 넣어주십니다. 치수 저희가 여기 치수 구간 8이었어요. 8이었고요. 이 치수는 아이고 이게 조금 넣으실 때 저는 어디랑 넣고 싶냐면은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과 한쪽 이 수평한 선 사이의 거리값을 넣고 싶어요. 네. 8의 반절값이 4의 값을 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치수를 넣으시냐면은 치수 넣기 실행하신 후에 원의 이 원형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후에 바로 거리값을 입력하고자 하는 수평한 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원의 중심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값이 이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선이 가진 방향성으로. 네, 여기 이제 원하는 위치에 넣고 찍어주시고 8의 반절값인 4를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 20의 치수를 입력해 주십니다. 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 빼기 기능 이용해서 절단 기능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빼기 시켜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목깎기 기능 이용해서 여기 라운드 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보시면은 도면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3을 입력해 주십니다. 우측에 있는 홈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 전체 맞춤 등각으로 놓은 후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2번 부품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품은 정면도 기준으로 스케치를 그린 후에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인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정면도 기준으로 스케치 진행합니다. 새로 만들기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새 파일 만들고요. 스케치 정면 방향의 평면 XY 평면에 스케치 시작합니다. 네. 직사각형 메뉴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먼저 만들고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얘가 가진 치수 값을 넣어 볼 건데요. 제가 너무 좀 크게 그렸죠? 작은 치수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는 보통 작은 치수에서 큰 치수로 확장하면서 넣으셔야 이게 형상이 뒤틀림을 좀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 거리값 15 입력했고요. 여기 사이의 거리값은 네, A 구간인데 저희가 마이너스 1mm 공차를 적용시키기로 했어요. 8에 마이너스 1mm에서 7mm 사이값 넣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기준을 지금 잡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 기준은 저는 항상 스케치 원점이에요. 스케치 원점 기준으로 이 15의 길이가 좌측 7.5, 우측 7.5 대칭되게 위치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거리값도 3.5, 3.5씩 중심점을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 대칭되게 위치할 겁니다. 네, 그 위치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일단 먼저 치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선택, 원점 선택, 이 사이의 거리값 15 슬러시 2. 예, 계산하지 마시고 슬러시 사칭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해 주세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산수 부분에서 연산할 때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사칭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치수를 생성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5, 3.5라는 거리값, 사이거리값 치수를 넣으셔서 좌우가 위치가 대칭되도록, 거리값이 대칭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머지 치수도 한번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값이 2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점의 위치와 사이거리값 20 슬러시 2를 넣어서 좌우 거리값이 대칭되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원점 제가 위치 기준으로 그릴 건데 이 원점과 아래에 있는 수평한 선을 일치시킬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점 일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일치 기능 이용해서 점과 이 선을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선이 이 원점의 위치선상으로 잘 와서 부착되었습니다. 네, 이 위치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부터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여기 첫 번째 높이값 5, 다음에 사이 거리값 10, 다음에 전체 거리값이 30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치수를 대칭되게 입력해 주십니다. 치수를 모두 입력하셨는데 완벽 구속이 뜨지 않았을 때에는 치수 작업 ESC로 완료하신 후에 완벽 구속 색상이 뜨지 않는 선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수평하지가 않습니다. 수직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엔 수평 수직 메뉴를 이용해서 구속 조건을 부여하여 이렇게 스케치를 완벽 구속 상태로 바꿔주십니다. 네, 마무리하시고요.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이 형상 8만큼 돌출시켜서 기준 형상 생성해 주십니다. 자, 목깎이를 이용해서 이 두 군데의 모서리 라운드 작업 R5 크기로 라운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크기로 라운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얘는 보면은 도면상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자의 그 비번호로 각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 비번호로 각인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 도면에 나온 대로 01을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비번호로 각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인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글자를 먼저 만든 후에 돌출 절단, 돌출 빼기, 돌출 컷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스케치 메뉴 실행하시고 스케치를 진행할 기준면, 각인이 들어가야 되는 면을 선택해 주세요. 직사각형 옆에 보시면은 텍스트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메뉴 실행하신 후에 어디다 이제 그릴 것인지 포인트를 하나 쪽쪽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자 이제 뭐 폰트 이런 거 바꾸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바꿔주실 거는 크기입니다. 3.05면은 좀 크기가 많이 작습니다. 보통 5에서 6 사이즈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5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기 비번호 입력하신 후에 확인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자, 그럼 화면상에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텍스트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보이는데요. 메뉴 ESC로
예, 종료하신 상태세요. 예, 마우스로 이 글씨를 잡고 예, 글씨를 마우스 왼쪽으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글자가 이동을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넣고 놓아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고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글자 입력하신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후에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예, 키울 크기 입력하신 후에 확인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출 빼기 하실 거예요. 돌출 빼기 하실 건데 글자 크기는 1mm 정도만 컷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얼마만큼 빼라라고 나와 있진 않는데 보통 이제 0.5는 너무 좀 작고요. 1mm 정도 빼주시는 게 글자 각인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확인으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조립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립 새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배치 기능을 이용해서 부품 1번, 2번을 불러오실 텐데요. 먼저 고정이 되는 1번 부품부터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2번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메뉴를 이용해서 1번 부품을 선택합니다. 자, 열기를 불러오시면은 이와 같이 마우스에 해당하는 부품이 따라옵니다. 이때 아무 위치에나 찍지 마시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셔서 원점의 고정 배치를 클릭해 주십니다. 원점의 고정 배치. 그럼 얘가 원점이 일치하는 위치에 위치하면서 불러온과 동시에 그 위치에 고정됩니다. 보시면은 좌측에 모형 브라우저 보시게 되면은 예, 부품의 아이콘 모양 위에 앞정 모양, 고정 모양이 꽂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완벽 구속으로 방향 자유도가 모두 억제된 상태에 고정되었습니다. 뷰가 지금 조금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텐데 뷰를 탭 메뉴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로 가셔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화면이 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번 부품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2번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품 배치 기능 이용해서 불러오실 건데요. 1번 부품과 다르게 얘는 원하는 위치에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분산시켜서 임의의 위치에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불러오신 후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속 조건 메뉴를 이용하실 건데요. 구속 조건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유형 메이트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메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마주볼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때 면은 기본적으로 면이 맞닿게 되는데요. 저희는 맞닿으면은 나중에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시에 얘가 한 덩어리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면이 닿으면 안 됩니다.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간격을 0.5로 띄워주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미리 보시고 예, 간격 띄워져 있는 거 예,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후에 적용으로 현재 웨이트 작업 완료해 주십니다. 조건 취소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현재 얘가 면과 면이 0.5라는 사이 거리 값으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띄어져 있습니다. 상태에서 두 번째 구속 조건을 부여할 건데요. 두 번째 구속 조건 얘가 얘 아무렇게나 막 다 움직이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은 얘가 이 사이 거리값 0.5를 지키면서 이렇게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방향에서는 좌우죠. 이렇게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위아래로만 이렇게 아니면 앞뒤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겹치지 않게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제 넣기가 편해가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구속 조건 또 메이트로 넣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네, 또 마주볼 면과 마주볼 면을 선택하시고 여기도 면이 붙으면 안 돼요. 여기도 간격 띄우기 이용하셔서 간격 띄우기 값 0.5를 입력해서 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메이트 조건으로 인해서 얘는 서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딱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사이의 거리값이 0.5로 이제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또 위아래로도 지금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사이가 0.5로 지금 0.5로 지금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 메이트 마주보기 상태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또 이제 보시면요.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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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라고 이렇게 집중하겠습니다. 위아래 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요. 얘는 앞뒤로는 현재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속 조건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얘가 앞뒤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얘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네, 주의하실 점은 뒷면과 일치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앞면과 겹치지 않도록, 일치하지 않도록 어중간한 위치, 임의적인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위치시켜 주신 후에 저장해 주십니다. 네, 어셈블리 완료되었습니다. 파일 변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는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을 이용해서 파일을 내보내 주십니다. 새 파일과 STL 파일 두 가지 형식으로 내보내 주실 건데요. 먼저 새 파일로 내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형식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STL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 선택하신 후에 네, 파일의 형식을 STL로 선택해 주십니다. 이때 옵션을 선택하셔서 네, 옵션에 들어가셔서 모델링한 단위와 예, 변환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계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큰일 나세요. 단위 일치시켜 주시고 옵션 확인하셔서 단위 일치시켜 주시고 저장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디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빅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볼 텐데요. 예,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을 오픈합니다. STL 파일의 위치를 슬라이싱 프로그램 안에 있는 위치 변환 이제 메뉴를 이용해서 모델링의 위치를 조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눕힐지 세울지 네, 프린터 해봤던 이제 경험을 살리셔서 어떤 방향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릴지 이제 노하우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결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력 옵션을 이용해서 코드의 옵션들을 이제 아이고 입니다. 예. 출력 옵션을 이용해서 지지대 꼭 세워주셔야 되고요. 지지대 꼭 세워주시고요. 저는 지지대 생성 각도는 보통 90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60도로 해놓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본인의 이제 스킬대로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근데 저는 지지대를 생성할 때 보통은 생성 각도를 60도로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닥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 바닥 구조물은 커트는 생성하되 레프트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레프트 생성하면 나중에 작업할 때 떼내기가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레프트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속도. 출력 속도는 30에서 60 사이로 이제 출력을 하시는데 네, 출력 속도가 너무 이제 빨라지면은 미성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력 속도는 30에서 60을 권장드리고요. 지지대는 반드시 설정합니다.
어떤 이제 모델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지대는 네, 설정을 반드시 넣어주십니다. 어차피 없으면은 예, 지지대 세울 곳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냥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바닥 보조물은 커트를 생성하되 레프트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커트는 출력 시에 노즐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가서 이렇게 한두 줄을 이렇게 미리 짜보기를 진행합니다. 재료 압출 먼저 미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이제 3D 프린터 진행 시에 미압출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노즐을 미리 이제 노즐에 이제 재료 압출을 미리 진행을 해보는 거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바닥면에 이제 넣는 그 바닥재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떼내기가 너무 힘드시니까요. 레프트는 절대 생성하지 마세요. 독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게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속도, 때, 보존. 재료나 내부 체험, 외벽 이런 것들은 다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절대 건드지 마세요. 오케이 하시고요. 아이고, 네, 화면이 튕겼네요. 자, 이렇게 옵션을 이제 확인하신 후에 출력 준비 이용해서 이제 그 레이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니다. 예상 시간. 보통 이제 플러스 10분 정도 잡으셔야 돼요. 오토 레벨링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막 2, 3분은 잡아먹기 때문에 베리에이팅 노즐 히팅 시간 그리고 뭐 오토 레벨링 하는 시간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10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확인하시고 이 시간 안에 내가 작업까지 완료해서 감독관님 앞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출력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디코드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네, 조건들을 가지고 G코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힌도리코 제품은 힌도리코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큐비콘 3D 프린터는 큐비콘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프린터 G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를 생성해 주십니다. 또 이게 프린트 버전마다 파일 형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그 프린터 설정, 네, 프린트 이제 그 버전 있죠. 네, 모델 버전 그런 거 확인하신 후에 이 코드를 생성을 해주십니다. 네, 코드 이렇게 생성하시고 저장하신 후에 생성된 G코드를 3D 프린터에 가져가셔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